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또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체육 시간의 그 순간. 야, 민수. 너 진짜 운동신경 제로네. 박준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축구공을 골대 밖으로 차버린 것뿐이었는데,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민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어요. 하지만 기억은 계속 되살아났어요. 반 아이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했던 그때. 키도 작고 몸도 마르고 얼굴도 평범한 민수. 완벽한 왕따 타겟이었죠.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기. 체육 시간에 항상 마지막에 선택받기. 그런 일들이 일상이 되었어요. 민수야, 너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니? 담임 선생님조차 민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뭘 말할 수 있었겠어요? 말을 해봤자 상황만 더 나빠질 뿐이었어요. 그래서 민수는 그저 참고 견뎠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수학여행이었어요. 방 배정할 때 민수만 혼자 남겨졌거든요. 민수는 어디 들어가지? 선생님이 당황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민수의 마음이 툭 하고 끊어졌어요. 결국 선생님이 억지로 한 방에 넣어줬지만 룸메이트들은 민수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밤늦게 아이들이 과자를 나눠 먹을 때도 민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민수는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어요. 왜 나만 이런 걸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박준호는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성적도 상위권.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어요.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죠. 민수와는 정반대의 존재였어요. 야, 김민수. 너 혹시 우리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냐? 어느 날 준호가 민수를 교실 뒤로 불렀어요.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그런 적 없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믿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앞으로 조심해. 너 같은 애가 까불면 진짜 가만 안 둬.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민수의 학교 생활은 더욱 지옥이 되었어요. 책상에 낙서가 그어져 있거나 가방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누가 그랬는지는 뻔했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선생님들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장난이겠지 뭐.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어른들의 무관심이 더 아팠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준호와 마주쳤을 때 민수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야, 민수.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뭔가 불만 있어?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준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대답 안 할 거야? 민수는 그제서야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겨우 그 말만 했어요. 준호는 비웃듯 웃으며 사라졌어요. 민수는 화장실 구석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의 부모님은 아들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예전에는 학교 이야기를 즐겁게 하던 민수. 요즘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민수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더 큰 문제가 될까봐. 형 민철은 민수보다 3살 많았어요. 하지만 동생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야, 민수, 너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지? 형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어요.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랑 안 맞을 뿐이야. 또 거짓말이었어요. 민철은 동생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 티나. 정말 아니야. 민수는 부인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철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중에 힘들면 말해. 알겠지? 그 말에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느 날 민수는 교실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친구들끼리 어울려 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준호를 중심으로 한 무리가 특히 시끄러웠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민수에게는 조롱처럼 들렸어요. 민수는 김밥을 억지로 삼켰어요. 목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물을 마셔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왜 나는 저기에 끼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가 앞에 나가면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제가 뭘 안다고 발표해. 목소리도 작아서 안 들려. 그런 반응에 민수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발표는 엉망이 되었어요. 손에 든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어요. 선생님도 답답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좀 더 크게 말해봐. 하지만 민수는 그럴 수 없었어요. 모든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준호의 비웃는 눈빛이 민수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어요. 체육 시간은 더 끔찍했어요. 팀을 나눌 때마다 민수는 마지막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민수야. 팀장들이 마지못해 뽑았어요. 그 말이 민수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어요. 축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이 민수에게 오면 모두가 한숨을 쉬었어요. 야, 민수, 그냥 뒤에 있어. 아무도 민수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그라운드 구석에서 시간만 보냈어요. 운동장의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더 심했어요. 준호가 일부러 민수를 향해 공을 3개 찼어요. 민수는 미처 피하지 못했어요. 얼굴에 공이 맞았어요. 아, 민수가 소리를 지르며 넘어졌어요. 코에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준호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야, 민수, 괜찮아? 오히려 짜증내는 목소리였어요. 민수는 피를 닦으며 일어났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지켜만 봤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날 민수는 보건실에 갔어요. 보건 선생님이 상처를 치료해 줬어요. 어떻게 다쳤니? 보건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공에 맞았어요. 민수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일부러 맞았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어요. 보건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민수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졸업까지 1년 반이 남았어요.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민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어떤 날은 학교에 가기 싫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아팠어요. 진짜 아픈 건 아니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민수야, 어디 아파? 어머니가 걱정했어요. 배가 좀 아파요. 민수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학교에 보냈어요. 학교는 가야지. 민수는 마지못해 학교에 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제가 그 민수야. 왕따 당하는 애. 그런 말들이 민수의 귓가를 때렸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어요. 교실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리에 앉으면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마치 민수가 바이러스라도 되는 것처럼.
아무도 민수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민수도 먼저 말을 걸 용기가 없었어요. 거절당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졸업식 날이 다가왔어요. 민수는 혼자서 조용히 교실을 나섰어요. 아무도 민수에게 연락처를 묻지 않았어요. 민수도 누구에게도 연락처를 주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연락할 사람도 없었으니까. 졸업식장에서 민수는 뒤쪽에 혼자 앉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민수는 그런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부러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밤 민수는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었어요. 이제 끝이야. 민수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정말 끝일까요?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박힌 가시처럼.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민수의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고등학교에서의 트라우마가 너무 컸어요. 새로운 환경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웠어요. 민수는 점점 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 민수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바로 유튜브였어요. 2015년 아직 한국에서는 생소했던 일인 미디어 플랫폼. 민수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뭔가 다른 가능성을 느꼈어요. 컴퓨터 화면 속에서는 아무도 민수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는 민수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민수는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대학생의 자취방 브이로그. 제목을 몇 번이나 바꿨어요. 10분짜리 영상이었어요. 조회수는 고작 37회. 그중 30회는 민수 자신이 본 것이었어요. 첫 댓글이 달렸어요. 재미없네. 네.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민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기서는 자신이 주도권을 줄 수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서만큼은 아무도 민수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다시 해보자.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매주 한 편씩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설펐어요.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말도 더듬고 편집도 엉성했어요. 영상 중간중간 끊어지는 부분도 많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끊임없이 공부했어요. 밤늦게까지 다른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봤어요. 편집 기술을 익혔어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촬영 기법도 배웠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신났어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영상 제작 관련 책들을 빌려왔어요. 스토리텔링, 편집, 썸네일, 제작까지 모든 것을 독학했어요. 민수는 이 분야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억눌렸던 에너지가 모두 이쪽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밤새워 편집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메모했어요.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민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3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독자가 100명을 넘었어요. 댓글도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영상도 재밌네요. 편집 실력이 늘었어요. 이런 댓글들이 민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민수는 댓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영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민수는 자신만의 콘셉트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대학생의 솔직한 일상, 화려하지 않지만 진솔한 이야기들.
그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특히 민수의 유머 감각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는 카메라를 향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예전의 소극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카메라 앞에서의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유머도 자연스러웠어요. 시청자들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했어요. 댓글에 일일이 답글을 달았어요.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다음에는 뭘 찍어주세요.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민수는 정말 기뻤어요. 민수님 덕분에 대학 생활이 즐거워졌어요. 그런 댓글을 보고 민수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아무도 민수를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민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16년 말, 민수의 구독자 수는 1만 명을 돌파했어요. 첫 번째 중요한 이정표였어요. 민수는 기념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신다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축하 댓글들을 봤어요. 축하해요. 1만 명 돌파 축하드려요. 민수님 최고. 민수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 고등학교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100만 구독자를 만들어 보겠어. 무모해 보이는 목표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진심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자신. 이제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할 것 같았어요. 가족들도 민수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였던 민수. 요즘에는 밝고 활기차 보였어요. 민수야,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민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그 웃음이 진짜였어요.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형 민철도 동생의 변화에 놀랐어요. 야, 민수, 너 진짜 달라졌다. 예전에는 맨날 방에만 박혀 있더니. 민수는 형에게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보여줬어요. 와, 이거 너가 만든 거야? 민철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잘 만들었네. 형의 칭찬에 민수는 더욱 뿌듯했어요. 가족들이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민수는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새로운 영상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모든 과정이 행복했어요. 고등학교 때의 악몽 같은 기억들도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이제는 새로운 민수였어요. 과거의 민수가 아니었어요. 온라인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서도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처지의 유튜버들과 정보를 공유했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어요. 민수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해요. 동료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도 민수는 인정받았어요.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민수는 이런 인간관계가 소중했어요.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생각했어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였어요. 2017년 민수는 처음으로 광고 수익을 받았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몇만 원 정도였어요. 하지만 자신이 만든 콘텐츠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이제 진짜 유튜버가 된 건가? 민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뿌듯해했어요. 통장에 입금된 돈을 보며 믿어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민수의 영상을 보고 광고를 클릭했어요. 그래서 민수가 돈을 받은 거였어요. 간접적이지만 누군가 민수에게 돈을 준 셈이었어요. 민수의 가치를 인정해 준 거였어요. 그 돈으로 민수는 새로운 장비를 샀어요. 더 좋은 마이크와 조명을 구입했어요. 영상 품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시청자들도 변화를 알아챘어요. 영상 화질이 좋아졌네요. 음질도 깨끗해졌어요.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민수는 더욱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요. 구독자들이 더 좋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더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어요. 밤늦게까지 편집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어요. 새로운 편집 기법을 시도해 볼 때마다 신났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랐어요. 민수는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재능, 진솔한 이야기로 감동을 주는 재능, 영상으로 소통하는 재능. 이 모든 게 민수 안에 숨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아무도 몰랐던 재능들이었어요. 아니, 민수 자신도 몰랐던 재능들이었어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민수의 숨겨진 재능을 끌어냈어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민수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길에서 사람들을 보는 시각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보다 나아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나도 뭔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와는 완전히 다른 민수였어요. 하루는 길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마주쳤어요. 그 친구는 민수를 못 알아봤어요. 너 혹시. 안녕, 나 민수야. 민수가 먼저 인사했어요. 예전 같으면 피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했어요. 진짜 민수야? 완전 달라졌다. 그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뭐 해? 유튜브 해. 민수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어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고 성과도 나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민수의 채널을 찾아봤어요. 와, 구독자가 이렇게 많아?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민수는 뿌듯했어요. 고등학교 때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이제는 민수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성공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교만해지지 않으려 했어요. 성공의 맛을 알수록 더욱 겸손하려 했어요. 구독자들 덕분이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민수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했어요. 구독자들과의 소통을 더욱 중시했어요. 댓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겼어요. 비판적인 댓글도 받아들였어요. 이 부분은 아쉬웠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 의견들도 고마웠어요. 민수가 더 나아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였어요. 모든 피드백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2017년 중반, 민수의 구독자 수는 5만 명에 다가갔어요. 성장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민수의 영상을 찾고 있었어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였어요. 민수 채널 진짜 재밌어. 구독 안 할 수가 없어. 그런 반응들이 늘어났어요. 민수는 더 큰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영상 조회수가 꾸준히 늘어났어요. 댓글도 하루에 수십 개씩 달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어요. 2018년 어느 날, 민수의 인생을 바꾼 영상이 나왔어요. 대학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제목을 정할 때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너무 뻔하지 않나?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올렸어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영상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하루 만에요. 이게 뭐지? 민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숫자가 맞았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어요. 이 영상 진짜 공감된다. 대학생이면 꼭 봐야 할 영상. 왜 이제야 알았지?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대학교 관련 게시판에 민수의 영상 링크가 올라왔어요. 이거 진짜 도움되네. 영상 만든 사람 천재인 듯. 추천 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하룻밤 사이에 구독자가 5,000명이나 늘어났어요. 민수는 하루 종일 멍한 상태였어요. 이게 진짜 내 채널이야?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 영상을 계기로 민수는 본격적인 유튜버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취미가 아니었어요. 진짜 직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수는 큰 결심을 했어요. 대학교를 휴학하기로 한 거예요. 콘텐츠 제작에 전념하기 위해서였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저 휴학하려고 해요.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왜? 유튜브에 집중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유튜브가 뭐 직업이니? 요즘은 진짜 직업이에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제 영상 보셨잖아요. 반응이 정말 좋아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할 거니? 잘 될 거예요. 자신 있어요.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열정을 보고 결국 지지해 주기로 했어요. 민수야, 정말 이 길이 맞는 거니?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아버지. 저는 이 일이 정말 좋아요. 민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차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 너무 뿌듯해요. 민수의 확신에 찬 대답에 아버지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알겠다. 하지만 책임감 갖고 해라. 네, 감사합니다. 민수는 더욱 다양한 콘텐츠에 도전했어요. 요리, 여행, 게임, 리뷰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민수만의 색깔을 잃지 않는 것이었어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도 민수 특유의 유머가 묻어났어요. 진솔함도 그대로 유지했어요. 시청자들은 그런 민수의 모습을 좋아했어요. 민수는 진짜 솔직해. 가식 없어서 좋아. 믿을 수 있는 유튜버.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솔직 리뷰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었어요. 민수는 광고비를 받지 않고 정말 솔직한 후기만 올렸어요. 이 제품은 정말 별로예요. 돈 아까워요. 이런 직설적인 리뷰를 했어요. 기업들한테서 항의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굽히지 않았어요. 저는 시청자들한테 거짓말할 수 없어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민수 리뷰는 믿고 본다. 솔직해서 더 좋아. 신뢰는 민수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어요. 2019년 중반, 민수의 구독자 수는 50만을 돌파했어요. 이제는 웬만한 연예인보다도 영향력이 컸어요. 기업들에서 협찬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제품은 절대 홍보하지 않았어요. 돈보다는 신뢰가 더 중요해요. 민수의 철칙이었어요.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얻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수는 강남의 작은 스튜디오를 얻었어요. 더 이상 자취방에서 촬영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전문적인 조명과 카메라 장비도 갖췄어요. 스튜디오 첫날, 민수는 감격했어요. 진짜 유튜버 스튜디오다. 하지만 민수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화려한 세팅보다는 여전히 소통을 중시했어요. 장비가 좋아져도 마음은 그대로예요. 시청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온라인에서의 성공은 민수의 실제 생활도 바꿔놓았어요. 길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민수님이시죠?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민수는 팬들을 만날 때마다 정성스럽게 대했어요.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줬어요. 팬분들 덕분에 제가 있는 거예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구독자들과의 소통은 여전히 최우선이었어요. 매주 라이브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직접 대화했어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그 말을 진심으로 했어요. 라이브 방송 때마다 수만 명이 동시 접속했어요. 실시간 채팅이 폭포수처럼 올라왔어요. 민수님 사랑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항상 응원할게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 민수는 정말 행복했어요. 2020년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유튜브 시청 시간도 급증했어요. 민수의 채널도 덩달아 성장했어요. 구독자 80만을 넘어서며 100만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시대 집콕 생활 꿀팁 시리즈는 대박이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요리, 취미 등을 소개했어요. 시의적절한 콘텐츠였어요.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였어요. 연속으로 조회수 100만을 넘는 영상들이 나왔어요. 민수 덕분에 집콕이 즐거워졌어요. 정말 도움되는 정보 감사해요. 댓글마다 감사 인사가 가득했어요. 민수는 시의적절한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이 시기 민수는 다른 크리에이터들과도 적극적으로 콜라보를 했어요. 구독자 100만 이상의 대형 유튜버들과도 작업할 기회가 생겼어요. 민수님과 작업하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동료 크리에이터들의 반응이었어요. 민수는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업계에서도 평판이 좋았어요. 어려운 후배들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민수의 수입도 상당해졌어요. 광고 수익과 협찬비를 합치면 월 수입이 일반 직장인의 몇 배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돈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돈은 결과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콘텐츠죠. 그런 마음가짐을 유지했어요. 수입의 일부는 기부하기도 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했어요.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해요. 부모님도 이제는 민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민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가족들의 지지가 민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형 민철도 동생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내 동생이 유명한 유튜버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민수는 가족들의 사랑을 느꼈어요. 예전에 걱정만 끼쳤던 자신이 이제는 가족의 자랑이 되었어요. 2021년 1월 민수의 구독자 수가 90만을 넘었어요. 100만이 정말 가까워졌어요. 시청자들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100만 구독자 언제 달성하시나요? 100만 기념 뭐 할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민수도 떨렸어요.
100만 구독자. 유튜버들의 꿈이었어요. 골드 플레이 버튼을 받을 수 있는 숫자였어요. 드디어 2021년 3월 15일. 민수의 구독자 수가 100만을 돌파했어요. 그 순간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시청자들이 축하 메시지를 쏟아냈어요. 축하해요. 100만 달성. 민수님 최고.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등학교 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자신. 이제는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100만 구독자 기념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셔서. 실시간 채팅창에는 축하 메시지들이 끝없이 올라왔어요. 민수님 덕분에 힘이 나요. 항상 응원할게요. 100만 축하해요. 민수는 정말 행복했어요.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고등학교 때에 상처받은 소년이 이제는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골드 플레이 버튼을 받는 날, 민수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진짜 내 거야? 반짝이는 골드 플레이 버튼을 바라봤어요. 100만 구독자를 달성한 증거였어요. 민수의 노력과 시청자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그날 밤 민수는 부모님께 골드 플레이 버튼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거 봐주세요. 부모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훌륭하구나. 가족 모두가 함께 기뻐했어요. 민수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민수는 100만 구독자를 달성한 후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새로운 기획도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처럼 평범한 2022년 가을의 하루였어요. 민수는 스튜디오에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때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왔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민수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어요. 스팸 메시지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에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민수야, 나 준호야. 혹시 나 기억해?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놓을 뻔했어요. 박준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쏟아졌어요. 고등학교 때의 그 끔찍한 시간들. 왕따 당했던 날들.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민수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어요. 손이 계속 떨렸어요. 왜 갑자기 연락을 했을까? 무슨 일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수는 천천히 답장을 작성했어요. 기억해. 왜 연락했어? 짧고 건조한 답변이었어요.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곧이어 준호의 답장이 왔어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너 정말 대단해졌더라. 우리 동창회 하는데 와봐. 동창회. 민수는 그 단어를 보자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단 한 번도 동창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어요. 동창들과의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어요. 참석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이제 민수는 더 이상 예전의 초라한 왕따가 아니었어요. 100만 구독자를 가진 성공한 유튜버였어요. 준호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요. 동창들이 다 너 유튜브 본다더라. 진짜 자랑스럽다. 꼭 와야 해. 어색한 친근함이 묻어나는 메시지였어요.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국 사람들은 성공한 자에게만 관심을 갖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했으면서 이제 와서 자랑스럽다고? 민수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 동안 민수는 고민했어요. 동창회에 참석해야 할까?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동창들을 만나보고 싶기도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아플까봐 무서웠어요. 민수는 형에게 상의했어요. 형, 고등학교 동창회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민철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 동창들이랑 연락하고 지냈어? 아니, 갑자기 연락 왔어. 민수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내가 유명해지니까 이제 연락하는 거구나. 그런 것 같아.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형의 조언이었어요. 민수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결정했어요.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참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창회를 라이브로 중계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 민수는 흥분했어요. 이거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혼자 중얼거렸어요. 시청자들도 분명 흥미로워할 거였어요. 실시간으로 동창회를 보는 것. 그것도 유명 유튜버의 동창회를. 분명 화제가 될 거였어요. 민수는 준비에 들어갔어요. 먼저 준호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동창회 참석할게. 날짜랑 장소 알려줘. 준호는 기뻐하며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진짜 너무 좋다. 다른 애들도 엄청 기대하고 있어.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시간은 토요일 저녁 7시였어요. 민수는 라이브 방송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동창들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깜짝 놀라게 하고 싶었어요. 아니, 사실은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민수는 시청자들에게 예고를 했어요. 구독자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에 특별한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어요. 평상시보다 신중한 어조로 말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회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댓글창에는 궁금해하는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동창회 라이브, 대박. 민수님 학창시절 궁금해요. 어떤 친구들일까?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민수는 동창회 날까지 일주일 동안 조금씩 떡밥을 뿌렸어요.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조금씩 공개했어요. 물론 구체적인 괴롭힘 내용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암시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니, 평범하지도 못했죠. 친구도 별로 없었고 인기도 없었어요. 민수의 솔직한 고백에 구독자들은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민수님의 과거가 궁금해요. 학창 시절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어떤 학생이셨어요? 댓글들이 끝없이 올라왔어요. 민수는 적당히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너무 많이 말하지도, 너무 적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동창회 당일의 임팩트를 위해서였어요. 동창회 전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7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게 돼요. 그것도 100만 구독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긴장되면서도 묘한 기대감이 들었어요. 복수는 아니었어요. 적어도 민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과거에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민수는 옷을 고르는데도 신경을 썼어요. 하지만 일부러 평범한 옷을 골랐어요.
비싼 브랜드가 아닌 평범한 후드티와 청바지, 신발도 낡은 운동화를 신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스마트폰 속에는 100만 명의 구독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자, 이제 시작이야. 동창회 당일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어요. 동창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수는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너무 긴장되어서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걱정했어요. 민수야, 왜 아침을 안 먹니? 조금 긴장돼서요. 동창회 때문에? 네. 어머니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여 줬어요. 걱정하지 마. 넌 이제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어머니의 말에 민수는 용기를 얻었어요. 맞아. 이제는 다른 사람이야. 예전의 민수가 아니야. 민수는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방송 준비를 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점검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동창회 시간이 다가올수록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시청자들에게 예고를 했어요. 후퇴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민수도 궁금했어요. 과거의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지금의 자신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오후 6시. 민수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쥐고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민수는 도착하기 전에 미리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죠. 민수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7년 전 그 시절로 말이에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구독자들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민수님 화이팅! 궁금해 죽겠어요. 라이브로 보는 동창회 신기하다. 떨려요. 댓글들을 보며 민수는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100만 명의 구독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앞에 도착한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이미 1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라이브 방송을 끄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민수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긴장, 기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민수는 레스토랑 문을 열었어요. 7년 만의 동창회. 그리고 100만 구독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펼쳐질 이야기. 정말 시작이었어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민수는 곧바로 동창들의 시선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민수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아무도 민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7년 사이에 민수의 모습이 많이 변했거든요. 키도 조금 더 커졌고 체격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어요. 너 누구야? 한 동창이 민수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민수는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대답했어요. 나 김민수야. 그제서야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민수네. 와, 민수 완전 달라졌다. 이게 누구야? 동창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었어요. 민수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 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고 있어요. 실시간 시청자 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2만 명, 3만 명 계속 증가했어요. 준호가 민수를 발견하고 반갑게 다가왔어요. 민수야, 진짜 왔구나. 과장된 친근함으로 민수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다. 민수는 담담하게 악수를 받으며 카메라를 준호에게 살짝 돌렸어요. 구독자 여러분, 이분이 우리 반 반장이었던 박준호예요. 준호는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채팅창에는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왔어요. 와, 진짜 동창회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민수님 긴장한 것 같아요. 유유, 뭔가 심상치 않은데. 민수는 댓글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동창들은 민수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야, 민수, 너 진짜 대박 났더라. 구독자가 100만이라며? 나도 너 영상 맨날 봐. 진짜 재밌어. 갑자기 모든 사람이 민수의 친구가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민수는 속으로 냉소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했던 사람들. 이제 와서 친한 척하는 모습이 우스웠어요.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친했나? 민수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졌어요. 시청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서로 바빠서 별로 친하게 지내지 못했지. 준호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수는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올라오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민수님 표정이. 분위기가 어색해요. 준호라는 사람 뭔가 어색하게 웃네. 시청자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동창들은 각자의 근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누구는 공무원이 되었다고, 누구는 결혼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관심은 민수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민수야, 너는 진짜 성공했네. 한 달에 얼마나 벌어? 노골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구독자 여러분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비밀이에요. 하지만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실시간 댓글창에는 여러 반응들이 올라왔어요. 민수님 겸손하시네. 와, 진짜 부럽다. 성공한 민수님 멋져요. 동창들 표정 크크. 민수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적어도 자신의 구독자들은 진심으로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동창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민수야, 나 지은이야. 기억해. 이지은. 고등학교 때 민수가 좋아했던 여학생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지은이는 민수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아니, 민수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기억해. 민수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요즘 너 진짜 유명하더라. 지은이가 민수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나도 너 영상 자주 봐. 예전 같았으면 민수는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고등학교 때는 나한테 말도 안 걸었잖아. 민수의 직설적인 말에 지은이는 당황했어요. 그때는 서로 어색했잖아. 거짓말이었어요. 지은이는 민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 취급했었어요. 시청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어요. 댓글들이 더욱 빠르게 올라왔어요. 크크크, 민수님 직설적이시네. 지은이라는 여자 뭔가 어색해.
고등학교 때 뭔 일 있었나?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져요. 분위기가 점점 미묘해졌어요. 민수의 말투가 예전과 달라진 것을 동창들도 눈치챘어요. 야, 민수, 너 성격 완전 바뀌었네? 누군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은 변하잖아. 민수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어요. 특히 환경이 바뀌면 더 그렇고, 준호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어요. 야들아, 우리 고등학교 얘기나 하자. 추억팔이 좀 하고. 하지만 민수는 여기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추억이라. 민수가 잠깐 멈췄어요. 나한테는 별로 좋은 추억이 없는데.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어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청자 수가 8만 명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반 분위기 좋았잖아.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세워놓았어요. 모든 동창들이 화면에 나오도록 했어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동창들은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실시간 댓글들이 더욱 빠르게 올라왔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데. 민수님 뭔가 준비한 게 있나? 떨린다, 떨려. 진짜 이야기가 뭐지?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왕따였어요. 민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실시간 시청자 수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 시간대 라이브 방송으로는 기록적인 수치였어요.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대박. 이거 진짜야? 민수님 힘내세요. 왕따라고? 뭔가 심각한 이야기네.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매일 혼자 점심을 먹었고, 체육 시간에는 항상 마지막에 선택받았죠. 수학여행 때는 방에서 혼자 있어야 했고요. 동창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특히 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야, 민수,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왜요? 사실인데요. 민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민수님을 왕따시켰다고? 누가 그런 짓을? 화난다, 진짜자. 민수님 불쌍해. 유유. 민수는 계속했어요. 특히 박준호 씨. 민수가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기억나나요? 김민수, 너 진짜 운동신경 제로네. 너 같은 애가 까불면 진짜 가만 안 둬. 이런 말들 말이에요.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컵을 들려다가 놓치기까지 했어요. 민수야, 그건.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 책상에 낙서를 하고 가방에 쓰레기를 넣은 것도 기억나시죠? 다른 동창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그 일들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가담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시간 시청자 수가 12만 명을 돌파했어요. 댓글들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읽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대박. 이거 진짜 실명 공개네. 준호라는 내 얼굴 봐. 왕따 가해자들이네. 민수님 힘내세요. 진짜 화나네. 민수는 스마트폰을 들어 동창들을 비춰줬어요. 지금 이 방송을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이 모두 공개되고 있죠. 어떤 기분이신가요? 동창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민수야, 우리가 잘못했어. 지은이가 나서서 말했어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미안해. 하지만 민수는 냉정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나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들어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통제되고 있었어요. 그 시절에 저는 매일 죽고 싶었어요. 학교 가는 게 지옥이었고, 집에 와서도 우울했어요. 부모님께도 말씀드릴 수 없었고, 친구도 없었어요. 실시간 댓글창에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민수님 힘내세요. 이제는 달라요. 구독자들이 있잖아요. 민수님을 사랑해요. 준호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야, 민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방송 끄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요?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도 지금 방송에 나오고 싶지 않으시죠? 민수가 동창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저도 그랬어요. 주목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강제로 저를 주목받게 만들었죠. 나쁜 의미로요. 다른 동창 하나가 일어나서 화를 냈어요. 야, 김민수. 너 이거 완전 복수극이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복수요? 민수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씁쓸함이 섞여 있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 공개예요. 제가 거짓말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실시간 시청자 수가 15만 명을 넘었어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방송이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실시간 복수극 중 왕따 당한 유튜버가 동창회에서 라이브 방송, 이런 제목의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가 카메라를 향해 물었어요. 댓글창에는 압도적으로 민수를 지지하는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민수님이 옳아요. 가해자들이 사과해야죠. 진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민수님 힘내세요. 이런 용기 대단해요. 준호가 다시 앉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알겠어, 민수야. 우리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그런데 이제 그만하자. 우리도 직장 다니고 사는 사람들이야. 아, 그렇군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와서 체면을 생각하시는군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체면이 없었나요? 민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매일 굴욕을 당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건가요?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동창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침내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어렸고 생각이 없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직 만족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건 쉽죠.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아시나요? 동창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어요. 구독자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정의예요. 실시간 시청자 수는 18만 명에 육박했어요. 이 방송은 이미 단순한 동창회를 넘어선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었어요. 각종 뉴스 사이트에서도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왕따를 당해도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었어요. 민수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SNS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18만 명의 시청자가 있어요. 이제는 약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예요. 댓글창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민수님 말이 맞아요. 새로운 시대의 정의. 이제는 가해자들이 떨어야죠. 민수님 진짜 멋져요. 준호와 다른 동창들은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과 이름이 18만 명에게 공개되었어요. 이 영상은 영구적으로 인터넷에 남을 것이었어요. 민수야, 제발 그만하자.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정말 잘못했어. 민수는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시청자들도 민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단해요. 민수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절대 남을 괴롭히지 않도록 교육하세요. 민수의 말에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수가 덧붙였어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저에게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동창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건 너무. 지은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왜요? 하기 싫으세요? 민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때 저한테는 더 끔찍한 일들을 했잖아요. 실시간 댓글들이 더욱 뜨거워졌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숨기지 말고 다 말해. 민수님이 당한 일들 궁금해요. 가해자들 제대로 혼나야죠.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민수한테 운동신경 없다고 놀렸어. 그리고 체육 시간에 일부러 공을 민수한테 3개 찼어. 책상에 낙서도 했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더 있죠? 민수가 차갑게 물었어요. 화장실에서 협박한 것도 있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다른 동창들도 하나씩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민수 가방에 쓰레기 넣었어. 나는 민수가 발표할 때 웅성거렸어. 나는 일부러 민수 피해서 팀 만들었어. 하나씩 나오는 고백들. 그것들은 민수에게는 평생의 상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18만 명의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가해자들이 직접 자백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가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지은아, 너는 뭐 할 말 없어.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나는 민수를 완전히 무시했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어. 민수가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다른 남자애들이랑만 어울렸어. 정말 미안해, 민수야. 민수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수가 카메라를 향해 진지하게 말했어요. 시청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왕따는 절대 괜찮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대는 변하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올 거예요. 댓글창에는 감동적인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민수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힘낼게요. 민수님 덕분에 용기 생겨요. 정말 감동이에요. 유유.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 분들.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동창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복수를 하려던 게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변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제는 약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걸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민수님 진짜 대단해요. 이런 용기 어디서 나와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새로운 시대가 왔네요. 민수는 동창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여러분, 오늘 일을 계기로 정말 변하세요. 다시는 누군가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치세요. 동창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준호가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내 아이한테도 확실히 가르칠게. 다른 동창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민수는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이런 특별한 경험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댓글창에는 아쉬움과 감사의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벌써 끝이에요?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민수님 고생하셨어요. 역사적인 방송이었어요. 민수는 동창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럼 다들 잘 지내. 오늘 일은 좋은 교훈으로 생각해. 동창들은 아무도 민수를 붙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시원한 밤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어요. 10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분노와 상처가 비로소 해소된 기분이었어요.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대고 말했어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여행을 해주셔서요.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실시간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민수님 수고하셨어요. 정말 멋진 방송이었어요. 민수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민수는 방송을 종료했어요. 최종 시청자 수는 22만 명이었어요. 역대 최고 기록이었어요. 그날 밤 민수의 라이브 방송은 모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유튜버 동창회 복수, 왕따 라이브 방송, 김민수 유튜버, 새로운 시대의 정예. 이런 키워드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어요. 각종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어요. SNS 시대의 새로운 정의 실현, 약자의 목소리, 이제는 들린다. 유튜버가 보여준 용기 있는 고발.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 댓글들을 읽어봤어요. 대부분이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였어요. 민수님 덕분에 저도 용기 얻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정말 시원했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진 세상이네요. 민수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물론 비판적인 댓글들도 있었어요.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사적 복수는 좋지 않아요. 방송으로 이런 걸 하는 게 맞나요? 하지만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민수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의 구독자 수가 120만을 넘어섰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20만 명이 새로 구독했어요. 민수님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이런 유튜버를 지지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새 구독자들의 메시지였어요. 더 놀라운 건 사회적 반향이었어요. 교육부에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에 민수를 초청했어요. 민수님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민수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서고 싶었어요. 준호를 비롯한 동창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진심이 담긴 메시지들이었어요. 민수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몇 달 후, 민수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강연을 시작했어요. 전국의 학교를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여러분, 괴롭힘은 절대 장난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학생들은 민수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기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당하게 맞서세요. 민수의 강연은 큰 호응을 얻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민수 선생님 덕분에 힘이 나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런 반응들을 보며 민수는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1년 후, 민수의 구독자 수는 150만을 넘어섰어요. 그는 이제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었어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인플루언서가 되었어요.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힘이 되었네요. 민수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고등학교 때의 그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들. 이제는 그 모든 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 속의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받은 소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는 걸.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걸. 민수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